안녕하세요. 철강 파이프 알려주는 남자 스틸맨 철다방입니다. 오늘은 약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1등, 2등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철강 관련해서도 주제별로 탑3, 탑10, 1위, 2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철의 사용 용도입니다. 철의 사용 용도. 저희가 의자, 책상 이런 거 말고요. 더 큰 개념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1위는 뭘까요? 1위는 건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52%. 2위는 건설을 하기 위한 중장비가 16%고요. 3위는 순수 자동차입니다. 순수 자동차가 12%. 4위는 금속 캔 같은 드럼통 같은 이게 10%로 4위고요. 5위는 자동차를 제외한 선박, 기차 이런 거 운송수단이 5위입니다. 그리고 6위 우리나라 최근에 이슈죠. 반도체 같은 전자장비가 3%로 6위고요. 마지막으로 7위는 나오지 않은 백색 가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건설 인프라 구축 기계장비. 어떤 권위자는요, 경제학자는 건설이 한 국가의 50%를 좌우한다. 많게는 70%까지도 좌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말이죠. 52%에도 16%면 68%까지 좌우를 하니까요. 사용 용도는 이렇게 봤고요. 철을 얼마나 생산하는데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세계 조강 생산량을 말씀드립니다. 말이 어렵고요. 그냥 철 얼마나 생산하는데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보시면 2012년에 약 15억 톤 하던 게 8년 뒤 2019년 재작년이죠. 약 19억 톤까지 늘어납니다. 대략적으로 3억 톤이 넘는 양이 늘어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철을요. 3억 톤이라고 하면 숫자는 알겠는데 감이 잘 안 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포스코가 한 해 철강 생산량이요 4천만 톤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포스코 같은 기업이 8년 만에 8개 정도를 더 생산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세계 철강 생산량은 알았고요. 철 생산량 탑10 세계 보시면은 이 상위 10개국이 이 15억 톤 정도를 생산합니다. 전 세계에 제가 여기 19억 톤 정도 생산한다고 그랬었죠. 상위 10개국이 전 세계의 약 80% 넘는 철을 생산을 합니다. 그 중에 한국도 6위에서 7천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하고요. 엄청 놀라웠던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2019년 기준으로 약 10억 톤을 생산을 했습니다. 10억 톤이면은 전 세계가 19억 톤이니까 그 중에 10억 톤이면은 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한 주식회사에서요, 한 개 주주가 50% 이상의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마음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도 가격 부분을 독단적으로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이 있어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철강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2020년 11월, 12월부터 해서 최근 21년 3월까지 해서 철강 가격이 한 30-40%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중국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생산량을 한번 연도별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 조강 생산량, 철 생산량. 자, 2012년부터 19년까지 봤었을 때 중국은 11년에는 그렇게 많은 비중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7억 톤 정도 생산하고 이렇게 됐는데 점점 하더니 19년에는 약 10억 톤을 생산을 했죠. 이게 전 세계에서 46.8%였다가 19년에는 53%
됩니다. 약 5% 이상을 증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 5%라고 하는 거는요, 전 세계가 지금 19억 톤, 19억 톤 정도 생산했다고 그랬죠. 5%면은요, 거의 1억 톤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1억 톤이면은요, 포스코 같은 기업 2개입니다. 중국 생산량을 연도별로 좀 비교를 해봤고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거는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많이 생산을 하면 세계에 많이 갖다 팔면 가격이 떨어지는 건가? 중국이 소비를 많이 하면은 세계에 풀리는 양이 적으니까 파는 양이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 내 생산과 소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표에 보시면은요, 큰 흐름만 보면 됩니다. 생산과 소비 이 비율을 보게 되면은 12년도에서 쫙 갔었을 때 15년도 가장 떨어졌을 때 87%고요. 12년도에 94%, 93% 가다가 지금 3년 전, 4년 전부터 보더니 93.8%, 94%, 약 95%까지 올라옵니다. 대강 중국은 현재 기준으로는 5% 정도를 수출을 하고요. 95% 자체는 내수 사용으로 돌아간다고 보시게 됩니다. 이 자료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 한번 드릴게요. 중국 내 생산과 소비, 한 국가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봤고요. 그렇다면은 기업적으로는 어느 기업이 많이 생산하느냐 궁금해졌습니다. 자, 세계 생산량 탑 10 기업입니다. 딱 보시면은요, 익숙한 이름들이 좀 보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아르셀로미탈, 요거는 인도하고 룩셈부르크의 합작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이죠. 단일 기업으로 1억 톤 이상씩 철을 생산했었는데 19년도에는 9,700만 톤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는 게요, 이 바오 그룹입니다. 보상강철이라고 들어보셨죠? 철강신문에 종종 이름 올렸었는데 보상강철과 무한강철이 합병이 되어 9,500만 톤으로 2위를 차지합니다. 여기 보면은 5위에는 포스코도 있고요. 이렇게 15위에는 현대제철도 있습니다. 포스코도 4,300만 톤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죠. 여기서 주의 깊게 하나 더 보여야 될 거는요, 이 4위에 허베이강철이 있습니다. 허베이강철. 이 허베이강철하고 10위 이 수도강철. 이 수도강철의 합병 얘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아르셀로미탈이 넘볼 수 없는 1위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 바오 그룹하고 HBIS 그룹, 요 두 개 그룹이 중국 내에서 1억 톤을 넘어가려는 공룡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던 뭐 어떤 게임을 하던 아니면 운동을 하던 2위까지 갔었을 때는요, 사실 1위가 멀지 않았을 때 꼭 1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욕심이 좀 생겨요. 이 바오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오 그룹, 여기가 2020년 기준으로 생산량을 단일 기업으로 1억 톤을 또 넘기면서 아르셀로메탈을 제치고 아르셀로메탈을 2위로 밀쳐내고 1위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19년 기준으로는요, 아르셀로메탈이 1위를 차지합니다. 여기 특이점이 좀 몇 개 있죠. 아까 그 포스코가 4,300만 톤 세계 5위고요. 현대제철 15위는 말씀드렸고, 보시면은 대부분 철 생산하는 데가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 중에 중국 기업이 6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 국가 경제의 50%를 좌우한다는 건설이, 그 기반이 되는 철강을 볼 때
중국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가격 정책에 세계가 주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중국이 지금 영향력이 대단하더라도 명분 없이 가격을 변화시킬 때는 사실 비난을 감당할 수는 없거든요. 중국의 가격 인상의 명분 중 하나가 철강석 가격 인상입니다. 지금 이제 철강석 최근에 가격 급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강석은 호주가 전 세계의 약 40%를 생산하는데 호주와 중국의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호주와 중국은 2014년에 FTA를 체결합니다. 약 6년간 호주의 대중국 교역액이 호주 수출 전체의 약 38%까지 늘어납니다. 호주 수출 2위부터 4위인 일본, 미국, 한국의 교역 금액의 총 합이 144조인데요. 중국 하나만 190조니까 엄청난 금액인 거죠.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20년 4월 호주 총리가 미국, 프랑스, 독일이 있는 정상회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국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중 갈등이 있는 자리에서 그 미국 편에 서는 모양새가 된 거죠. 어쨌든 미국 편에 서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농축산물, 와인 등을 수입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그 외교부 대변인이 SNS에 아프가니스탄 그 목에 호주 군인이 칼을 들이대는 사진을 게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합성 사진이었는데 호주 군인이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불법 행위를 비난한 건데요. 정도가 너무 끔찍했어요. 호주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양새가 좀 보여지죠. 그런데 이때 철강석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원의 무기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전략화라는 말로도 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때 철강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호주 철강석 전체 수출의 약 80%가 중국향이었고요. 중국 전체는 호주산을 철강 수입의 63%가 호주산입니다. 중국의 광폭 성장에 기반이 된 건설 인프라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철강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바탕이 되는 철강석 상당 부분을 호주를 통해 들여왔던 거죠. 뭐 결론적으로 호주는 철강석 가격을 인상시킵니다. 20년 7월 80달러 정도였던 게 12월에 170달러까지 인상이 됩니다. 중간에 브라질 발레사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생산 중단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호주에 사이클론 경보가 내려진 것도 가격을 인상시키는데 일조를 했는데 요점은 80달러에서 불과 5개월 만에 170달러까지 가격이 2배 넘게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중국은 대응책으로 브라질 철강석 수입 등을 검토했나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운송시간 문제 등이 있고요. 새로운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새로운 개발처를 찾고 있었는데 이거는 단시일 내에 끝날 게 아니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어쨌든 철강석 가격 인상이 전 세계 중국 오파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20년 12월부터 21년 3월 현재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건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그 백신 접종 등으로 그 하반기에 경기 부양책을 쓸 경우 철강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것들을 철강석 생산량 관련해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은 호주가 2018년 기준인데 이렇게 해서 전 세계의 약 40%를 생산을 합니다. 중국도 1억 톤을 생산을 하긴 하지만 본인들이 10억 톤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한 양이죠. 철강석 이 발레사도 제가 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철강석 생산량 탑4 기업입니다. 자, 보시면은 브라질의 발레사, 그리고 호주가 많죠. 호주의 리오틴토, 호주의 BHP 빌리턴, 이런 이름 좀 들어보셨죠? 그리고 호주의 포테시우 멘탈, 이렇게 있는데, 이 기업들에서 만약에 철강석 생산량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면은 뭐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중국의 철강석 수입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주에 63%를 차지해야 한다고 그랬죠. 6억 8천만 톤. 브라질에서도 뭐 이렇게 쓰고요. 전체적으로 그 중국은 약 10억 톤의 철강석을 수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수출입 국가인데요. 수출 국가. 여기서 아까 중국 관련돼서 말씀드린 게 나옵니다. 수출 국가. 중국이 수출을 6천만 톤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수출이고요. 수입은 약 1,500만 톤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대강 합치게 되면은 4,800만 톤 정도를 중국은 수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약 10억 톤 정도 생산해서 5% 정도를 95%를 자체 소비를 하고 5%를 수출을 한다고 했었죠. 대강 수치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한국도 약 3천만 톤 정도를 수출을 합니다. 3천만 톤 정도를 수출을 하고, 이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수입 국가에 보면은 한국이 6위로 되어 있는데요. 1600만 톤 정도 한국은 수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량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량들이 얼마나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약간 흥미로운 주제로 해서 그 1위, 2위 넘버를 좀 매긴 것들을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알찬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